안녕하세요. 닥터 마빈입니다. 최근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반도체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된다. 제 주변에서 이거 듣고 굉장히 다들 불편해하고 와 이게 맞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해가 돼요. 정부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번 돈이 기업의 투자나 뭐 연구개발 고용으로 이어지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은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선이 분명하게 있어요. 국민이 벌고 투자해서 만든 돈을 어디에다 쓸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자유 아닐까요? 성과급이든 주식 수익이든 퇴직금이든요, 정부가 이 돈은 주식으로 가야 되고 이 돈은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글쎄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이거 좀 중국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하니까 저도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왜 이런 발언을 했냐, 정부가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주식은 생산적이고 부동산은 비생산적이다. 이 발언을 예전에도 했었죠. 주식에 들어간 돈은 기업의 자금줄이 돼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고용으로 이어지는데, 부동산으로 간 돈은 그냥 부동산에 묶여 있고 생산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자산 가격만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리에는 중요한 구멍이 있습니다. 주식은 쉽게 말해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은 어떻게 돼요?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일을 하고 밖에서 놀고 아니면 여행을 갔다 오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뭘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녁에 어디론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매매든 자가든 이 세 가지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필수제라는 거를 정부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는 거, 그리고 직장 때문에 우리가 막 직주근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사하는 거, 자녀 교육 때문에 학군지를 찾아가는 거, 노후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게 전부 투기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번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은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흘려가는 국민의 돈을 세금으로 붙잡으려는 거 아닌지 하고요. 단정은 아니지만 그런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9천까지 돌파했다가 지금 막 8천 깨지고 오늘자 기준으로 봤더니 7, 8천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그림이 조금 달라요.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는 완전하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도주가 거의 절반 넘게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이 코스피를 상승을 이끌고 있고 또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예상순이익 기준으로는 거의 70%를 웃돈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오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시장 전체가 골고루 이렇게 올랐다기보다는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쏠림 장세에 지금 가깝기 때문에 정책이 투자 심리를 개선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지금 급등의 본질은 정부의 체질 개선보다는 반도체 특수, 그러니까 시장 사이클의 힘이라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좀 고민할 지점이 생겨요. 코스피는 올랐는데 이 돈이 계속 주식시장 안에만 머물렀으면 좋겠다,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반도체 주가가 크게 오르고 개인의 평가이익이 커지면 그중 일부는 분명히 차익 실현을 고민할 거거든요. 원래는 이번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었잖아요. 근데 5천은 이미 올랐어요. 막 6천, 7천, 8천, 9천까지 막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이런 느낌이래요. 클럽에서 사람들이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춤을 막 신나게 추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맞나? 막 춤을 추면서도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춤추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클럽 어떤 출구 쪽에 가서 지금 눈치 싸움 하면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이 음악 끝나면 우리 빨리 도망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리스크가 조금만이라도 터지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부동산 시장으로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실시한 국민감사제 혹시 아세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담당자하고 얼마 전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감사제가 어쨌든 그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삼성전자의 전 제품을 구매하는 거에 20%를 돌려주겠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와, 반도체로 돈을 벌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뷰가 펼쳐지냐면요, 이 20%를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줬어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줬어요. 그럼 뭐냐면 이 반도체로 얻은 대기업 자본의 이익이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낙수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도체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되고 증시로 가는 것은 괜찮은가? 이게 굉장히 좀 제가 봐도 리스크인 게, 지금 현재 그 코스피에 들어와 있는 어떤 주체, 그게 개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크게 보면 뭐 기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거시경제 분석가 짐 비앙코는 한국 증시를 두고 흥미로운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거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에서만 나오는 개인 비중이 훨씬 높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되는 그 거래 비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뉴욕 증시는 개인 비중이 20% 안팎인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큰 코스피가 하루에 막 7% 오르고 8% 하락하고 5% 오르고 이렇게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봤을 때 이 짐 비앙코 말처럼 우리나라 증시에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크게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이렇게 시장 참여가 많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상승장에서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조정장에서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방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를 출구를 생각하면서 먼저 나가려고 막 지금 증시 안에서 즐기면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엑시트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시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결국에는 증시에서 부동산으로 좀 오려는 그런 힘들, 압력들이 하반기 갈수록 좀 거세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왜 부동산 세금을 꺼낼까요? 다시 정책실장 발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반도체 호황으로 이런 어떤 자본이나 부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겠죠. 명분 자체는 그럴듯합니다. 불로소득을 막고 자본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고 호황의 과실을 좀 나누겠다. 여기에 반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거를 정부는 되게 경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경계를 하면서 정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유세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라는 명분을 가지고 보유세 카드를 꺼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말에 가게 되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종합 카드를 또 꺼내겠다라고 대통령이 발언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세금 규제 카드가 분명하게 저는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사실은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2028년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 총선의 표를 잃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마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보유세를 인상하는 카드를 꺼낼까라고 판단을 해보면 결국에는 저는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 공시지가 현실화율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지가율, 즉 현실화율이 60%라면 과세를 위한 공시가격은 6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 번 더 적용하게 되겠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 원의 60%인 3억 6천만 원 정도의 과세 표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몇 퍼센트까지 올려요? 90%까지 올리겠다,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 전에 정부에서도 문정부에서도 했었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유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말이 돼보면 어떤 부분을 건들지 아마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아마 이런 공시지가라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 입법 과정을 건드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지가 현실화율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서 결과적으로는
보유세를 증액시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결론을 지어볼게요. 중요한 건 돈이 이미 계속해서 증시에서 부동산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식과 채권을 판 돈 약 3조 7천억 원이 지금 부동산 주택 매입 자금으로 들어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3조 7천억 원이 사실은 큰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동성이 막 불어난 돈에서 3조 7천억 원이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저는 더 좀 걱정이 됩니다. 막 10조 원, 20조 원이 넘게 부동산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금 우려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3조 7천억 원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핵심지로 집중이 됐습니다. 정부는 자본이 부동산으로 가는 거를 경계하는데 반도체로 얻은 이익이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 발언은 좀 모순된,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저는 발언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사실 그 발언에 대한 배경과 취지와 목적과 저희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보유세를 높이겠다. 왜 보유세를 높이냐? 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낙수가 아니라 전에도 말했지만 직수예요. 그러니까 자산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이런 양극화 문제를 정부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양극화 벌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많이 벌고 부자들이 낙수를 해가지고 상생도 하고 시장도 살리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 자산에다 넣어두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버는 사람만 더 벌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거를 낙수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거기에다 꽂아서 직수로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수로 내려주는 수단이 뭐냐? 바로 부동산입니다. 많이 가진 부동산, 그 사람들한테 보유세를 올려서 그것들을 다른 데다 조금 써보겠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니까 긴급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 국채를 찍을 수도 있지만 국채 찍으면 환율이 너무나 크게 튀기 때문에 그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금리가 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채를 찍는 것도 일부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 파이프라인을 꽂아서 직수를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실장이 반도체 이익이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먼저 명분 삼아서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이익이 부동산으로 가면 왜 안 돼요?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꺼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성전자 감사제 뭐 이런 것도 아마 큰 방향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에는 아마도 규제 카드에 보유세 인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까지 닥터 마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